네, 이번에 함께 풀어볼 문제는요. 우리 2019학년도 사관학교 30번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부터 잘 읽어보면서 한번 스타트를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문제에서 함수는 fx가 지금 주어져 있어요. 2의 x분의 x다. 굉장히 반가운 함수다. 얘는 이제 뭔가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 다항함수 곱하기 지수함수인데 지수에 1차식이 걸려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렇죠? 이거 어렵진 않은 함수인데 일단 구간 2의 이제 12제곱분의 12에서 이제 무한대까지 그 구간에서만 이제 정의된 함수 GT가 있대요. 이 GT라는 건 뭐냐면 0부터 시작해서 12까지 절대값의 fx와 t, 지금 두 함수 y는 fx라는 함수와 y는 t라는 요 함수의 차를 적분한 값이래요. 이게 무슨 얘기야? 얘 우리 많이 봤죠? 그죠? 얘는 사실은 이제 y는 fx랑 y는 t로 이제 둘러싸인 넓이인 거죠. 0부터 12까지. 그치? 그래서 그 넓이를 이제 gt라고 이제 뒀다라고도 이제 생각해줘도 이제 될 것 같아. 어쨌든 간에 이제 계속해서 읽어 나가면은 그 gt라는 함수는 이제 힌트를 줬는데 t는 k에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fx가 k의 실근, 이거를 만족하는 뭔가 실근이 있는데 그 실근들 중에서도 가장 작은 값, 그러니까 지금 극소값을 그런 갖는 상황에서 이 k가 지금 등장을 한 거죠. 그렇죠? 그 k였었을 때 실근 중에서 뭔가 가장 작은 값을 우리가 a라고 합시다 라고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랬을 때 뭐 g'1에다가 ln a분의 6 더하기 1을 구해봐라. 저거 이제 뭔가 이따 식을 좀 조작을 해줘야겠죠. 자,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시작할 때 이제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일단은 이 gt라는 함수는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게 왜 지금 함수 t에 대한 식이야? 이게 이 직선 t에 대해서 t가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이 넓이값 자체가 달라질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t가 지금 뭔가 왔다리 갔다리 이제 거리겠다는 그런 상황은 알겠는데 일단 고정된 함수, 요 fx란 함수는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럼 일단은 뭐 해봐야 돼? 저 fx의 그래프를 한번 추론을 해봐야겠죠. 한번 그려 나가보자라는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그래프를 그리겠다? 우리 뭐를 하자? 미분을 한번 해보자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미분해주면 어떻게 돼요? 제 앞에 거 미분, 뒤에 거 그대로. 플러스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해주면 마이너스 2의 마이너스 이렇게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래서 얘는 이제 뭐로 묶어주면은 2의 마이너스 x제곱으로 묶어주면은 1 마이너스 x가 0 되는 거니까 x값은요 1에서 지금 이제 0이 만들어질 겁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야? 자, 이 함수는 부호에 영향을 주는 지금 f'의 부호를 영향을 주는 애는 얘밖에 없는데 얘는 지금 기울기가 음수인 1차 함수고 여기가 지금 1이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럼 f' 부호가 어떻게 돼?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바뀌어요. 그쵸? 그러면 계속 뭐 하다가 계속해서 뭔가 증가하다가 이제 감소하는 형태의 지금 그래프가 fx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쌤이 옆에다가 조금 이제 fx를 구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자, 함수값도 좀 따져보고요. f0은 얼마죠? 0을 넣었을 땐 지금 0이 될 거니까 원점을 지나는 함수의 형태가 될 거예요. 그러다가 1까지 계속 뭐해? 계속 증가하는데 1을 넣었을 때 함수값이 얼마인 거니까 f1 값은 2분의 1인 거니까 1 넣었을 때 함수값은 얼마다? 2분의 1이다. 이렇게 이제 찍고 지금 증가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럼 이제 계속 증가하는 형태였다가 여기서 극대값 찍고 이제 어떻게 점점 감소하는데 지금 절대로 x, 음수가 될 수가 없는 형태인 거죠. 얘는 지금 fx라는 함수 자체는 fx는 지금 x 곱하기 2의 마이너스 x승 이렇게 생긴 거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양수고요. 얘도 항상 양수값이기 때문에 감소하긴 하는데 그냥 x축에 한없이 다가갈 뿐일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우리가 fx를 일단 그려놨습니다. 그럼 이제 문제는 뭐다? 자, gt라는 함수를 이제 우리가 언제 극소값을 가질 것인지를 좀 생각을 해줘야 되는데 자, 예를 들어서 t라는 함수가 이제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 지금 달라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t라는 함수가 이렇게 위에 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럼 이제 우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0부터 이제 12까지 생각을 해줄 건데 자 12는 대충 뭐 어디가 있겠어요? 뭐 요 정도 있다라고 한번 쳐봅시다. 그러면 이때 함수값은 또 얼마죠? f에다가 12 넣어주면은 f에다 12 넣어주면 2의 12제곱분의 그 다음에 12 요렇게 됩니다. 그쵸? 그러면은 여기 이제 함수값이 2의 12제곱분의 12 요렇게 지금 될 거예요. 괜찮죠? 근데 잘 봐봐. 자, 요 구간에서 정의된 함수 GT예요.
그쵸? 그러면 t의 범위가 어디 있다는 거야? t는 무조건 요 구간 안에밖에 지금 지금 여기 벗어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여기서 지금 정의된 함수가 gt인 거니까. 얘가 지금 정의역인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런 지금 문제 속에서도 이 t라는 것은 이 2의 12제곱분의 12에서 시작해서 이 무한대 구간 사이에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이 t라는 게 막 이렇게 생길 수 있어? 없어? 이렇게 생길 수 없다라는 얘기야. 왜? 지금 2의 12제곱분의 12보다 지금 밑에 있는 상황에선 t가 지금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t라는 것은 최소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요거보다는 어떻게? 요거보다는 지금 계속 클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지금 형태가 우리가 지금 구하려는 것은 지금 결국에는 넓이가 될 건데 이 지금 fx와 지금 y는 t로 둘러싸인 0부터 12까지 넓이가 될 거잖아요. 그러면은 만약에 이렇게 위에 있다라고 했었을 때 넓이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거냐면 0부터 12까지 지금 항상 어때? 항상 지금 y는 t라는 함수가 fx라는 함수보다 위에 있게 돼요. 그치? 근데 지금과 같이 얘가 지금 뭔가 지금 중간에 이렇게 이제 t가 있게 된다라고 한다면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있다라고 칠까요? t가 이렇게 있다라고 한다면 이때는 어떤 요점에서는 지금 여기 요만큼 이때는 지금 직선이 fx보다 위에 있긴 하지만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fx가 지금 직선보다 위에 있고요. 다시 여기서부터 12까지는 이 직선이 fx보다 또다시 위에 있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이제 뭔가 케이스를 나눠야겠죠. 상황 자체가 바뀌잖아. 어떤 거를 기준으로? 요 t값 자체가 뭐였었을 때 t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와 그 다음에 t가 뭐였을 때 t가 2분의 12제곱분의 12보다는 크거나 같지만 뭐보다는 작았을 때 2분의 1보다는 작았을 때 요 두 개의 상황을 우리가 같이 케이스를 나누어서 분리해서 생각을 좀 해봐야 된다는 거죠. 그쵸? 그래서 우리의 이제 두 번째 단계는 뭐가 될 거냐면은 fx의 그래프 개형을 통해서 뭔가 이 t의 범위를 지금 나눠서 생각해줘야겠다. 그때마다 gt가 달라질 거니까요. 형태 자체가. 그래서 첫 번째 케이스인 요 단계를 이제 두 번째 단계에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t가 만약에 2분의 1보다 크다라고 한다는 상황은 아까 쌤이 얘기했듯이 이런 상황입니다. y는 t가 지금 이렇게 놓여있는 상황이에요. 그럼 gt라는 함수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잘 보자. 자, gt는요. 그러면은 0부터 12까지 우리가 절대값 함수 fx 함수에서 지금 t라는 그 직선을 뺀 함수를 적분해 주는 건데 그때는 이제 어떻게 된다고? 얘가 요 위에 있게 되면 얘가 직선이 항상 더 위에 있으니까 fx-t는 무슨 수가 돼요? 얘가 지금 fx가 지금 t보다 항상 밑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fx-t는 음수가 될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문제에서 정의해준 요 gt라는 함수는 이 절대값이 요렇게 지금 생겼죠. 이렇게 생겼지만은 사실은 이 안에 있는 함수가 지금 무슨 함수기 때문에 얘가 지금 음수인 함수가 되기 때문에 음수를 갖고 와야 돼. 그쵸?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될 거다? 얘는 0부터 12까지 음수 달고 나오면 t-fx dx 요렇게 이제 만들어질 겁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이제 어떻게 돼? 적분해주면은 12t-0부터 12까지 fx dx 요렇게 될 거예요. 그쵸? 자, 근데 요 함수는요, t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한다면, 이 fx라는 함수는 이제 요거 이제 적분하면은 뭐가 돼? 어떤 항상 일정한 상수값이 되겠죠. 아, k라고 하면은 이제 헷갈리니까, 뭐 m 이렇게 더 버립시다. 어떤 일정한 상수값이에요. 계산을 여러분들이 뭐 해줘도 되겠지만은, 근데 우리가 지금 구할 것은 이제 극소값을 구할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범위에서는 이제 g라는 함수가 지금 항상 어때? 12t 빼기 m인 거니까 미분 가능하죠. 그쵸? 그럼 만약에 여기서 극소값을 갖는다라고 한다면 G'T가 뭐가 되는 상황? 미분 가능하니까 얘가 0이 되는 그런 상황을 찾아줘야 됩니다. 근데 봐봐봐. 얘 지금 미분해버리면 어떻게 되죠? 항상 12야. 상수는 어차피 요거는 정적분 값이기 때문에 상수라서 미분하면 0으로 날아가 버릴 거고 얘 지금 미분하면 12가 된다고. 그럼 얘가 지금 0이 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는 상황이 되겠지. 아, 그러면 여기서 극소값 갖는다, 안 갖는다? 여기서는 절대로 극소값을 갖지 못한다 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 심지어 문제에서 지금 뭘 구하라고 했었냐면은 G'1을 구하라고 했는데
1은 지금 2분의 1보다 당연히 어때요? 지금 큰 상황이 되겠죠? 2분의 1보다 더 크니까 우리가 구하려는 G'1은 얼마다? 요거는 지금 여기다 1 넣어주면 항상 12. 그래서 G'1이 12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네. 어떤 케이스였었을 때? t가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이때가 이제 성립된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세 번째 단계입니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우리가 이제 방금 스텝 2에서 요 t가 요 2분의 1보다 크거나 같았을 때 G'1이라는 값 자체가 이제 10이라는 거 우리가 지금 얻어낸 거죠. 이제 두 번째 케이스, t가 이제 요 사이에 있을 때 어떻게 될 건데 이거 한번 봐야겠죠. 자, 그러면 요런 케이스입니다. 두 번째 케이스는요. 지금 아까 쌤이 이제 잠깐 그려놨었지만은 요런 상황이에요. t가 지금 요렇게 2의 12제곱분의 12와 2분의 1 사이에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얘기야. 그쵸? 그럼 잘 봐봐. 자, 지금 요 값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쵸? 얘를 만족하는 요 값이 뭔지는 모르겠어. 근데 얘를 만족하는 어떤 값이 있다라고 칩시다. 조심하셔야 돼요. 이때 값은요, 어떤 하나로 결정되는 값이 아닙니다. t에 따라서 만약에 지금 t가 여기 있으면 어때? 값 자체가 여기로 바뀌죠. 그쵸? 그러니까 얘도 어떤 t에 따라서 변화하는 함수의 형태라는 거야. 근 자체가요. 이해돼요? 마찬가지로 여기도 지금 얘를 만족하는 게 여기 한 개 더 있겠죠? 걔를 그러면 얘도 t에 따라서 바뀔 거야. 만약에 t가 여기 있으면 지금 값 자체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지금 t에 따라서 이런 근들도 계속 어떻게 돼? 근들의 위치가 고정되고 있는 게 아니라 계속 바뀌는 그런 상황이란 얘기지. 그쵸? 그래서 쌤은 얘를 이제 t에 대한 함수로서 이렇게 h1t, h2t 이렇게 두고 시작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자,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우리가 지금 gt라는 함수를 이제 좀 정의를 해줘야 되는 건데 0부터 12까지 구간을 이제 쪼개서 생각하셔야겠죠.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0에서부터 h1t까지는요. 그때는 직선이 더 위에 있어. 그 얘기는 fx 빼기 t가 음수란 얘기가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어떻게 돼? 0부터 h1t까지는 fx 빼기 t가 음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달고 와야 돼. 그러면 마이너스 fx 더하기 t 이 값을 지금 적분해지는 형태가 됩니다. 그쵸? 마찬가지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h1t부터 시작해서 h2t까지는 그때는 fx가 직선보다 더 위에 있어. 그쵸? 그래서 그때는 그냥 절대값 안에 있는 거 그대로 튀어나오자 fx-t 이렇게 이제 가꿔주면 되겠죠? 이거 이제 t에 대한 거죠? x에 대한 거죠? 그쵸? 네. x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랑 t에 대해서 적분하는 거랑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거 만약에 t라고 적어버리면 t가 지금 이제 상수가 아니라 이제 변수가 돼버려서 큰일 나요. 그죠? 조심하시고 그런 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는 h2t부터 12까지는 h2t부터 12까지는 또다시 직선이 더 위에 있는 함수기 때문에 마이너스 t 이제 달고 와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된다고? 마이너스 x 더하기 t dx 요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예요. 자, 이제 한번 이제 이걸 계산해 볼 건데 이 계산을 하기 전에 선생님이 예시를 하나 좀 들어줄게요. 어떤 예시를 좀 들어줄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요 상황이 도대체 이제 어떤 상황인지 좀 잘 보세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우리가 x에 대해서 지금 적분을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요런 값들은 지금 무슨 값이다? 요런 값들은 지금 상수예요, 상수. 이 t, 마이너스 t 이런 애 다 상수라고. 그럼 우리 뭐 이렇게 뭐 1부터 3까지 2 적분하는 거 이런 거 어떻게 해요? 2에다가 이제 3-를 빼가지고 곱해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사실 원리 자체는 이제 2x를 적분하게 되는 거고요. 그쵸? 그래서 이런 예시를 생각한다라고 한다면 얘가 지금 구체적으로 t가 뭔지는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이렇게 생길 거라고. 요런 애들만 먼저 처리를 한번 해볼게요. 쟤네들은 계산해보면 t 곱하기 2 곱하기 바로 요 적분 구간만 지금 곱해주면 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h1t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0 빼나만 한 거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t에 h2t 그 다음에 마이너스 h1t 요렇게 이제 만들어질 거고 얘는 다시 플러스 t에 12 마이너스 얼마예요? h2t 요렇게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그쵸? 이 쌤이 지금 요 빨간색 부분은 지금 적분을 다 해놓은 거예요. 요 상황에서. 그럼 이제 문제는 뭐야? 문제는 얘네들인 건데 얘네도 한번 잘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 우리가 이제 이건 어떤 형태냐면은 요런 형태 예시를 또 하나 줄게요, 쌤이. 자, 예를 들어서 gt라는 함수가 0부터 시작해서 2t 플러스 1인 거야. t에 대한 함수인 거야.
그쵸? 그랬을 때 얘가 이제 어떻게 생기는 거야? 마이너스, f 마이너스는 필요 없으니까 얘를 지금 적분하는 형태인 겁니다. 잘 보세요. 이런 지금 형태라고. 여기 지금 t에 대한 함수가 있고 fx를 지금 적분하는 상태인 거라고. 그쵸? 그럼 이제 어떻게 되냐면 얘가 우리가 부정적분한 함수 자체를 라지 fx라고 두자고요. 미적분을 이제 기본 정리 쓰면 이거 적분할 거잖아요. 0부터 시작해서 2t 플러스 1까지 이렇게 쓸 거잖아. 그러면 얘는 f2t 플러스 1 마이너스 f0 요렇게 이제 만들어질 건데요. 여기다가 우리가 뭐 할 거야? 우리가 이제 미적분 기본 정리할 때 여기 지금 적분 구간에 변수가 있으면 얘를 미분을 했었다고요. 그쵸? 근데 그때는 여기 x밖에 하나 없어서 x를 이제 t 자리에 뭐 톡톡 집어넣으면 되는 상황이었는데 지금과 같은 케이스, 즉 여기 지금 변수가 있긴 한데 앞에 뭔가 개수가 지금 곱해져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한번 미분을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g't가 얘를 미분하죠. f'의 2t 플러스 1이 되는데 안에 거 지금 한 번 더 미분해줘야 돼. 그러니까 2가 또 튀어나와. 그쵸? 그리고 얘는 어차피 상수잖아요. f0이라는 것은 상수기 때문에 그냥 사라져.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근데 결국에는 이게 지금 fx가 라지 fx가 이 스몰 fx의 부정적분이기 때문에 얘 미분하면 뭐가 돼요? 얘는 f에 그냥 2t 플러스 1에다가 2를 곱한 그런 형태가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결국엔 뭐다? 얘를 갖다 집어넣어. 2t 플러스 1을 갖다 집어넣어. 거기까지는 똑같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정리가 똑같은데 앞에 있는 여기 얘를 뭐 해줘야 돼? 한 번 더 미분해서 지금 곱해줘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 결과 자체를 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생각을 할 수 있냐면 GT는 요거까지 이제 적분하는 거 어렵지 않죠.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도 쌤이 일단 적분했다고 칠게요. 요 부분을 지금 fx 요런 애들을 지금 다 적분했다 치고 걔네들을 그냥 모아갖고 f 그냥 네모칸이라고 이렇게 둬버릴게. 괜찮죠? 그리고 나서 얘를 조금 이제 정리를 한번 해보면요. h1t가 지금 몇 개 있어? 마이너스 플러스 h1t 그 다음에 여기 지금 또 플러스 h1t 만들어져가지고 두 개가 지금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h2t도 지금 두 개씩 있어가지고 마이너스 h2의 t 두 배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리고 지금 여기 12t 생긴 거니까 12t 요렇게 있어요. 그리고 저기는 더하기 뭔가 지금 네모꼴. 얘네들이 다 지금 뭐라고? 얘네들을 지금 적분한 식들이라고요. 그쵸? 그 상태에서 걔를 이제 뭐 할 거다? 우리가 극소값을 가져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 g't가 0이 되는 그런 상황을 지금 생각해 볼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다 지금 미분 가능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런 애들을 지금 쓸 수가 있다라는 얘기지. 그쵸? 그래서 요 결과를 한번 써보게 되면요. g't는 뭐가 되냐면 얘네들은 t가 다 날아가가지고 2h1t 그 다음에 마이너스 2h2t 그 다음에 플러스 12 요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 얘네들을 미분할 건데 이거 아까 이제 말했잖아요. 요런 애들 적분한 거를 미분하게 되면은 어떻게 된다고? 결론적으로는 얘네들을 집어넣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fh1t 요렇게 만들어진데 지금 마이너스 있죠? 그쵸? 근데 거기다 뭐를 곱해줘야 된다고? 미분한 식을 한 번 더 곱해줘야 된다고요. 즉 여기다 집어넣은 다음에 얘를 뭐 해줘? 한 번 더 미분한 식을 지금 곱해줘야 된다고요. 괜찮죠? 그리고 얘도 한번 해보자. 얘는 사실은 h1t부터 h2t까지 간다라는 것은 0부터 h2t까지 적분한 거에서 0부터 h1t까지 적분한 거를 빼주는 거잖아. 그치? 그러면 얘를 미분하는 것은 아까랑 상황이 똑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된다고? 얘는 일단은 f에다가 h2t 갖다 집어넣지만은 그 다음에 미분한 거를 한 번 더 곱해지는 거야.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f에다가 h1t 곱한 다음에 거기다가 다시 갖다가 집어넣는 거야. 괜찮죠? 네. 이렇게 되는 거고 마지막 얘를 이제 적분한 값을 이제 미분한다라고 한다면 사실 지금 마이너스가 있지만 마이너스 정적분 성질에 의해서 요거 이제 적용시켜주면 12부터 h2t까지 이렇게 이제 만들어집니다. 근데 어차피 얘는 상수인 거니까 우리가 요 상수값이 그냥 12인 것 뿐이라고. 어차피 이거 미분해주면 날아가 버리겠죠? 그러면 얘는 이제 결과적으로 또 뭐가 돼? 얘는 h2t를 뭐 한 거 갖다 집어넣어. 그럼 이제 플러스가 될 거고요. f에다가 h2t를 갖다 집어넣는데 그 대신 안에 있는 거 한 번 더 곱해서 미분해서 곱해주기만 하면 돼. 헉, 완전 좋지 않아요? 왜? 싹싹 사라지죠. 오, 좋아요. 그래서 이것만 남는 거야. 근데 그 값 자체가 지금 얼마라고? 걔가 지금 0이면 된다고요.
아, 그러면 얘가 0 되는 상황이 즉 무슨 얘기냐면은 요거 이제 다 이제 날아가 버리니까 지워버릴게요. 지워버리면 결국에는 H1T 마이너스 H2T가 걔가 뭐가 되는 상황이다? 6이 되는 상황인 거예요. 무슨 상황이? G'T가 0이 되는 상황이. 그 얘기는 H1T랑 H2T가 얘네들을 지금 만족하는 근들이었었어. 그때그때 달랐어. 달랐는데 우리가 지금 뭔가 극소값을 갖는 상황이 지금 만들어지고 싶잖아요. 근데 아직 이 점이 극소값을 갖는 점인지는 몰라요. 여러분들 조심해줘야 되는 게 극대값, 극소값 갖는다라고 해서 걔가 미분계수가 항상 0이면 극대값 같니? 극소값 같니? 판단할 수 없잖아. 우리가 뭔가 이제 부호를 따져주거나 해줘야 되는 건데 어찌됐건 일단 후보 자체는 뭐냐면 얘네들의 간격 자체가 뭐가 돼야 된다고? 간격 자체가 지금 6이었을 때가 뭔가 그런 극소가 되는 후보들이 될 수 있다라는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오케이, 여기까지 했어. 그러면 이제 과연 여기서 정말로 극소값을 갖는지를 따져봐야겠죠. 그래서 그 과정을 쌤이 함수 그래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좀 설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스텝 3 이어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여태까지 한 과정이 뭐였었냐면 극소값이 될 수 있는 후보들은 그 이제 미분계수값이 0인 거잖아. 그래서 그걸 이제 그 상황을 찾아줬더니 요런 지금 항상 관계식이 성립한다라는 거죠. 무슨 얘기야? 얘가 이제 실근 자체가 항상 두 실근의 차이가 얼마가 돼야 돼요? 얘가 이제 사실 이제 넘겨주면 얘가 마이너스 6인 거니까 H2T는 H1T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얘기해 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지금 뭐인 거야? 얘가 지금 H1T 플러스 6이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는 요 간격이 항상 얼마다? 간격 자체가 항상 6이 된다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게 뭐 이제 극소값을 가질 거니까 T가 뭐 이때가 K일 땐 거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답을 해결하셔도 답은 나와요. 하지만 우리는 지금 공부를 하는 상황인 거니까 명확한 좀 근거가 더 필요합니다. 사실 얘가 0이라고 해서 항상 극소는 아닌 거거든. 그쵸?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H2T라는 함수와 H1T라는 함수가 구체적으로 무슨 함수인지 알 수가 없어. 그래서 G'의 부호를 따지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쌤은 이제 어떻게 갈 거냐면요. 어차피 우리는 이 제한된 구간이잖아. 10이었을 때는 얘는 지금 2의 12제곱분의 12가 되는 거니까 T는 요 지금 2의 12제곱분의 12부터 2분의 1까지 요 왔다 갔다 이 굉장히 제한된 구간에서만 왔다 갔다 거려요. 그러면 이 제한된 구간에서 극소값이란 얘기는 이 사이에서 최소값이면 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이때가 우리가 지금 뭐가 되고 싶어? 이때가 최소가 되고 싶은 건데 그 상황을 좀 확인을 해보겠다는 얘기야. 근데 우리가 이런 H1, H2로 판단할 수가 없으니까 그냥 GT라는 함수 자체에서 GT의 함수, 넓이라는 상황에서 한번 해석을 해보자라고요. 그쵸? 이제 한번 가볼게요. 자, GT라는 것은 뭐라고? 다시 이 Y는 T라는 직선과 Y는 fx로 둘러싸인 넓이에요. 0부터 12까지. 그럼 어떤 넓이가 된다? 이 넓이가 되는 거죠. 요런 넓이가 됩니다. 여기는 지금 fx가 더 위에 있는 요런 넓이가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다시 요거 넓이가 이제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괜찮죠? 근데 이제 어떻게 볼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뭐 여러분들이 증간표를 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지금 여기가 지금 K, 극소값을 갖는 그 상황이 지금 0이고 싶은 거예요. 그럼 얘보다 작았을 때, 그 얘기는 T가 얘보다 더 밑에 있다라는 얘기가 되겠죠. 그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자. 뭐 예를 들어서 T가 이렇게 생기는 거야. 이렇게 있다라고 칩시다. 그러면요, 이 마이너스, 좀 작은 쪽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럼 이때 이제 넓이는 어떻게 되냐면, 이때 넓이는 요렇게 만들어져요. 요 넓이. 그 다음에 요 넓이가 지금 뭐해? 추가가 됩니다. 그쵸? 요 넓이가 지금 추가가 될 거고 그 다음에 요 넓이는 다시 어떻게 돼요? 요 넓이는 지금 감소가 되는 거죠. 표현을 한번 해볼까? 얘는 지금 빠지는 거고 얘는 증가되는 거고 얘는 다시 빠지는 상황인 거야. 우리는 지금 요런 지금 연두 색깔 넓이는 요것만 해당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과연 아까 이 주황 색깔 직선이 요렇게 있었을 때 상황, 즉 요 실근의 간격이 6인 상황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 그때에 비해서 지금 y는 t라는 값 자체가 지금 작아졌었을 때 얘가 최소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결과는 뭐야? 이때 넓이가 이때보다 더 커지기를 원하죠.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자, 기존에 이 주황색으로 있었던 넓이 자체를 S라고 한번 해볼게요. S라고 한다면 잘 보세요. 지금 요 넓이는 지금 곡선으로 둘러싸인 넓이기 때문에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쌤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버릴게요.
괜찮죠? 그러면 보세요. 요 길이는 지금 얼마라고? 요 길이는 항상 6이라고요. 그치? 그 다음에 얘를 쌤이 높이를 뭐 h라고 그냥 덧버릴게. 그럼 보면은 이 추가된 부분, 요 플러스 부분은요. 이 6h보다도 어때? 뭔가가 지금 더 더해져 있어요. 요 양쪽의 사이드에 뭔가 지금 더 달려있잖아. 그러면 이 지금 요 부분, 음수인 부분은 어떻게 될까를 좀 생각해 주면 되는 건데 이 음수인 부분은 어떻게 돼요? 얘는 당연히 전체 넓이 자체가 요 밑변의 길이가 10인 거잖아. 전체 넓이가 지금 12h가 돼야 되는 상황인 거니까 이 빠지는 부분 자체는 얼마가 되겠어? 그 빠지는 부분 자체는 더해가지고 12h 돼야 되는 거니까 6h 마이너스 알파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그러면 기존의 넓이에 비해서 어떻게 됐어? 봐봐봐. 기존의 넓이에 비해서 6h 플러스 알파만큼 더해지고요. 추가가 됐고 그 다음에 나머지 6h 마이너스 알파만큼은 다시 빠진 거예요. 이게 빠진 거잖아. 그치? 그 넓이가 지금 요 연두 색깔의 넓이가 되는 거라고. 그럼 잘 보세요. 6h 날라가고 그 다음에 s 플러스 알파에 마마풀 해가지고 2알파 돼. 어때? 증가됐죠. 그쵸? 기존의 넓이 S보다 이 T를 밑으로 내려버리면 어떤 상황이 됐다고? 얘가 지금 더 커졌다고요. 괜찮네. 뭔가 지금 더 커졌었어. 이 상황에서. 그치? 얘가 지금 최소의 후보가 지금 아직까지 괜찮아요. 그쵸? 얘는 이쪽 내려갈수록 얘가 더 작아질 수는 없는 상황인 거니까. 자, 그럼 이제 어디도 따져봐야 돼? 위의 상황도 한번 따져보자고. T가 얘보다 더 컸었을 때. 이 주황색 상황보다 더 컸었을 때, 즉 요때를 지금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될까 보면은 넓이 자체가 이제 요렇게 됩니다. 요렇게 되면은 지금 요 부분이 어떻게 돼? 기존에 있었던 요 S보다 지금 추가가 된 부분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도 어때? 여기도 요렇게 지금 넓이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요 부분도 지금 추가가 된 부분인 거야. 됐지? 그 다음에 요 부분은 어때? 지금 우리는 지금 요 넓이만 필요하거든? 그 얘기는 기존에 있었던 요 S에서 요만큼이 어떻게 돼? 요만큼이 지금 빠지는 거예요. 이게 빠져야지 요만큼만 남게 되는 거잖아. 그럼 봐봐봐. 얘도 지금 보면요. 우리가 지금 직사각형을 또 보자고. 요렇게 지금 쪼개볼게요. 요렇게. 괜찮죠? 근데 요 길이가 지금 6이에요. 그러면 요 길이랑 지금 요 길이 합한 것도 얼마야? 요 길이랑 지금 요 길이 합한 것도 6이 돼야 되지. 전체가 10인 거니까. 그럼 요 넓이랑 지금 더해지면 어떻게 돼? 요 지금 직사각형이랑 요 직사각형 지금 더해지면은 지금 여기 또 h라고 둔다라고 하면은 밑변의 길이가 6인 거니까 6h가 되겠죠. 근데 지금 6h보다도 뭔가가 지금 더 늘어난 상황인 거라고. 그러면 얘네 두 개 합해서 뭐가 되는 거야? 6 더하기 뭔가 6h 더하기 뭔가 더 더해지는 상황인 거니까 똑같아요. 또 6h 더하기 알파가 지금 늘어난 상황인 거야. 됐죠? 그러면 마찬가지 원리로 우리는 지금 요거랑 요 네모 넓이가 다 합해서 12d가 돼야 되는 거니까 사실은 여기 요 부분만은 지금 본다라고 하면 얘가 어떻게 돼요? 6h 마이너스 알파가 되겠지. 그래야지 요 부분 더하기 나머지 6h 더하기 알파 해야지 12h 되는 거잖아. 그쵸? 그럼 마찬가지 또 봅시다. 자, 기존 넓이에서 얼만큼이 추가가 됐다고? 6h 플러스 알파만큼이 추가가 됐다고요. 요 부분이 지금 추가가 된 넓이인 거죠? 요 하늘색 부분. 근데 요 부분은 어떻게? 다시 빠졌어. 그 얘기는 6h 마이너스 알파 빠진 거야. 똑같죠? 그쵸? 얘도 계산 한번 해보면 6h 날라가고 기존에 있었던 S보다 2알파가 지금 더해지고 있다는 상황이에요. 됐네. 그러면 얘는 이 t를 기준으로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t가 이제 왔다리 갔다리 해버리면은 얘보다 항상 어때? 이때의 넓이보다 항상 크게 된다고, 넓이 자체가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그 최소이자 극소인 그 상황이 맞네요. 그쵸? 그래서 이런 식으로 확인하시면 우리가 원하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다. 이 t를 만족하는 얘가 이제 k가 되겠죠? 극소를 만족하는 값인 거니까 그때의 상황은 얘네들의 간격이보다 실근의 간격이 6이어야 된다. 그게 이제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 단계 계산으로만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단계에서는요. 문제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극소를 만들게 되는 그때의 이제 실근의 최소값이 a라고 했으니까 실근은 지금 얘네들 두 개인 건데 더 작은 놈 얘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걔를 이제 뭐라고 두겠다고? 걔를 지금 이제 a로 두겠다. 그 얘기입니다. 네. 자, 그랬을 때 이제 ln a분의 6 더하기 1만 구해주면 되는 상황인 건데 우리가 저 상황에서 지금 알 수 있는 건 요건 거죠. f에다가 a를 넣든 그리고 f에다가 a에서 6을 더한 요 값, 요 두 번째 실근.
주세요. 네, 요 값을 넣든 함수값은 항상 어때요? 함수값은 항상 동일한 거죠. 그래서 FA는 FA 플러스 6과 같아요. 요 식을 이용해주면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갖다 대입해볼게. 그러면 2의 A분의 A 이렇게 될 거고요. 얘는 2의 A 플러스 6분의 A 플러스 6이다.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네, 그러면 얘는 사실 지수법칙에 의해서 2의 A분의 1에다가 2의 6승분의 A 더하기 6 이렇게 만들어질 거니까요. 얘는 어차피 양수인 거니까 싹싹 약분이 돼요. 그럼 결국에는 2의 6제곱이라는 것은 A분의 A 플러스 6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건데 얘가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형태랑 좀 비슷해졌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돼? 요렇게 본다라고 한다면 얘는 1 플러스 A분의 6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는 거겠죠. 거기다가 뭐를 씌우겠다? ln을 씌웁시다. ln을 씌우게 되면 이제 우리가 구하려는 값이 등장을 하게 되는 거겠죠. 네, 그래서 얘는 이제 얼마다? 2의 6제곱은 6 이렇게 이제 만들어지겠네요. 그래서 얘는 지금 6이다. 따라서 최종적인 정답은 아까 우리가 이제 스텝 2에서 구해놨었던 요 11항 그 다음에 방금 구했던 6을 더해가지고 18이다 라고 구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 문제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시험 상황 속에서는요 답을 좀 쉽게 도출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왜냐하면 일단 GT라는 함수 자체가 이제 넓이로 해석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었고 T를 왔다리 갔다리 케이스를 두 가지를 나눴었던 거죠. T가 모였을 때 얘가 2분의 1보다 컸었을 때와 그 다음에 요 사이에 있었을 때 그때에 따라서 GT라는 저 절대값 안에 있는 함수가 이제 바뀔 거니까 그래서 구간을 나눠줘서 우리가 생각을 해줬었고 그 다음에 이제 극소값을 갖는다는 의미 자체가 우리가 미분에서 이제 0 되는 거 그 상황만을 체크하면 사실은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명확하게 이렇게 지금 요 H2T나 H1T 이런 식으로 뭔가 G'의 부호를 판단할 수 없는 상황이었을 때는 우리가 이 원래 GT라는 함수에서 국소적으로 그러니까 제한된 구역에서 최소값이면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의미 자체가 극대값의 정의입니다. 네, 제한된 범위에서의 최소값. 그 의미를 지금 우리가 찾아보자라는 거였었죠. 그래서 수학은요 이런 식으로 명확하게 논리적인 근거가 한 줄 한 줄 있어야지만 대충해서 이제 맞았다라고 해가지고 답만 맞으면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린 지금 시험이 아니라 공부하고 있는 상황이고 어떤 상황이 닥쳤을 때라도 우리는 문제 이제 다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이런 문제를 통해서. 그래서 한 줄 한 줄 넘어가는 그 과정 꼼꼼하게 잘 살펴보시기 바랄게요. 네, 오늘도 힘내시고요. 화이팅 하시길 바랄게요.